오늘은 현재 K리그에서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로 부각되고 있는 광주FC의 무자격 선수 출전 논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한 착오로 치부되기에는 상황이 꽤나 복잡하고 큰데요. K리그의 공정성 논란까지 일으킬 수 있는 행정적 실수와 규정 위반 사례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그 과정과 책임을 알아보고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차근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여름 광주는 아산이라는 외국인 선수를 영입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피파 규정에 따라 약 3,000달러, 하나 약 420만원 정도의 연대기여금을 납부해야 했습니다. 연대기여금은 프로축구 선수가 국제 이적을 할 때 이적료의 일부를 해당 선수가 만 12세부터 23세까지 소속했던 팀에 나누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01년 7월에 피파가 도입했으며 선수 육성에 기여한 유소년 팀이나 학교에 보상을 제공해 축구 인재 발굴과 육성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광주 구단에서는 송금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정확히는 구단이 돈을 보내긴 했으나 약간 모자라게 보내는 바람에 피파가 이를 반환하였고 미납 통보를 했으나 끝내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아 징계에 들어갔으며 5천 스윙스 프랑의 제재금도 부과되었다고 합니다. 지난해 8월 구단 직원이 연대기여금을 송금하려고 했으나 잘 진행되지 않았고 이 상태로 해당 직원이 9월에 육아휴직을 들어가며 인수인계를 제대로 해두지 않아 구단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로 시간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2024년 12월 17일자로 피파는 광주FC에 선수 등록 금지 징계를 내립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 징계는 피파에서 아시아축구연맹을 거쳐 대한축구협회로 그리고 다시 광주구단으로 전달이 됐지만 이마저도 휴직한 직원의 계정으로 보내져 구단에게 징계에 대한 정보가 정확히 전달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K리그를 운영하는 한국프로축구연맹에도 공유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광주는 징계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이적시장에서 선수 영입을 진행했고 정상 등록이라 생각한 채 시즌 준비에 돌입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축구협회 역시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문서 전달만으로 그쳤을 것이 아니라 징계 내용을 해당 구단이 실질적으로 확인했는지까지 체크했어야 하고요. 그리고 징계 사실을 통보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의 영입 선수 등록을 받아주었기 때문에 대한축구협회도 책임 소재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입니다. 2025년 겨울 이적 시장에서 광주는 여러 명의 선수를 영입을 했고 공로나가 되기 전날까지 광주는 K리그 13경기, 코리아컵 1경기,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엘리트 5경기에 모두 겨울 이적 시장 영입 선수가 출전한 상황이었습니다. 가장 1차적인 문제는 징계가 내려진 상태에서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 선수 영입이 이뤄진 것이고요. 이 영입 선수들이 부정 선수로 간주된다면 최악의 경우 지금까지 이 선수들이 출전한 경기들의 결과가 몰수패 혹은 무효로 바뀔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같은 국제대회까지 포함되다 보니 이 사안은 단순한 리그 내 문제로만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같은 시즌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2 8강 1차전에서 산프레체 히로시마가 라이언시티 세일러스 FC를 6대1로 대파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 선수 출전으로 몰수패를 당해 4강에 올라가지 못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광주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엘리트에서 8강이라는 성과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일로 인해 광주의 성과는 의심과 논란의 대상으로 얼룩지게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연대기여금이 뒤늦게 납부되면서 2025년 5월 21일 피파 징계는 해제됩니다. 하지만 이미 다수의 경기들이 치러진 후였고 포항, 대전, 강원 등 최소 7개 구단이 광주의 선수 등록 관련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했습니다. K리그 규정에 따라 무자격 선수가 출전한 경기는 경기 종료 후 48시간 이내 의의가 제기될 경우 0대3 몰수패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축구협회는 고의성이 없는 행정실수로 판단했고 해당 선수들을 무자격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으며 리그와 대회의 안정성을 우선시했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피파는 25일 공식 서한을 발송해 국내 대회에서의 선수 자격 판단은 협회의 규정과 관한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선수들이 2025년 겨울 이적 시장에서 대한축구협회 시스템을 통해 정상적으로 등록되었고 이후 대한축구협회의 의의 없이 공식 경기에 출전했다는 점을 근거로 선수들의 출전 자격과 이미 치러진 경기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다만 피파는 이번 입장이 행정적 해석임을 명확히 하면서 향후 등록금지 규정 위반에 대해서 대한축구협회 또는 광주구단에 추가 징계 검토 및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K리그 각 구단들과 팬들은 광주 구단 그리고 대한축구협회의 불만의 목소리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사안의 문제점을 정리해보면 첫째, 징계 결정이 구단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행정적인 소통의 문제입니다. 광주 구단 담당자의 부재와 업무 인수인계 실패, 그리고 내부 소통 부재가 겹쳐 징계 사실이 현장 실무자에게까지 전달되지 않았던 겁니다. 대한축구협회 역시 징계를 통보하는 데서 멈췄을 뿐 실질적으로 구단이 인지했는지 확인하는 절차는 부족했습니다. 둘째, 리그 전체의 불신과 갈등이 커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규정을 지켜오며 운영해온 구단들은 박탈감을 느낄 수 있고 팬들 사이에서도 과연 리그가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고의성 없는 행정 실수였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리그의 안정성을 고려해 경기 결과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정리하고 있는데 이것이 규정 위반을 규정대로 처리하지 않은 판단이기 때문에 책임 회피, 형평성 논란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구단의 행정 실수가 아니라 징계 전달 체계, 행정 처리 방식, 규정 운영 원칙과 팬과 구단 간의 신뢰 관계 등 K리그 운영의 전반적인 구조를 되짚어보게 만드는 복합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광주는 무자격 선수 출전 논란 이외에도 연맹의 재정 건전화 규정을 2년 연속으로 준수하지 않은 사실도 문제로 드러났습니다. 재정 건전화 규정은 각 구단의 예산안이 현실성이 있는지 분석하고 미비한 경우 연맹이 구속력 있는 조처를 내리는 제도인데요. 광주는 지난해 예상 수입을 과도하게 높게 잡는 등 현실성이 낮은 예산안을 제출한 게 문제가 됐고 올해는 지난해 지출이 수익보다 20억 원 이상 많은 게 위반 사유가 됐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구단과 연맹, 협회 모두가 시스템 정비에 더 힘써야 될 것입니다. 축구 팬으로서 그리고 K리그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번 일을 계기로 K리그가 책임에 따른 처벌을 확실히 해 공정한 리그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더욱 재밌고 흥미로운 K리그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띵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